예, 저번 시간에 이제 레인지 셀렉터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이제 그 레인지 셀렉터 아래쪽에 있는 자, 보이죠? 이 옵셋. 이 옵셋이 뭔지 확대하겠습니다. 이 옵셋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살짝 복습해 보면 이렇습니다. 글씨에 제가 포지션이라는 흰 값을 지금 이미 적용한 상태예요. 자, 원래 자리는 글씨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저 위 힘값 적용 후라는 곳 위치 있는 곳까지 제가 글씨에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Y축 포지션 힘을 줬어요. 자, 이제 스타트 값, 엔드 값을 운용하게 되면 자, 글씨가 이제 힘이 적용되는 범위, 글씨에 힘이 적용되는 범위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참 뭐랄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좀 자동화 시켜서 좀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화면에도 보이시죠? 내가 적용한 힘이 글씨의 몇 퍼센트에서부터 몇 퍼센트까지 적용되는지를 시각화 시켰습니다. 자, 이거 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글씨를 한번 만들어서 이 스타트와 엔드를 이제 만져보시면 전에 배웠던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약간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글씨에 힘을 적용시켜 놨는데요. 자, 옆에 이제 스타트나 엔드 값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또 자동화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화면에도 보이실 거예요. 자, 스타트 27%, 뭐 엔드 74%말 그대로 글씨가 힘이 적용되는 이 부분, 글씨에 힘이 적용되는 부분이 시각화돼서 이제 표시가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색깔도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알아볼 옵션은 바로 이 옵셋 메뉴예요. 옵셋은 무엇일까? 자, 글씨에 적용된 힘이 자, 글씨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되느냐가 바로 이 레인지 셀렉터 범위 선택기라면 옵셋은 뭐냐? 바로 이 범위 자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일단 옵셋 옵션을 보면 현재 값이 0인데요. 이 값을 제가 드래그를 해보면 일단 이 값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플러스 100까지 있습니다. 뭐 일단 0%는 이 범위 자체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범위의 영역 자체를 자 일단은 뭐 제가 25% 이렇게 잡아볼게요. 25%, 75%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25%와 75% 사이에는 한 50% 정도의 이 뭘까 구역이라고 해야 되나 범위가 있죠. 이 범위는 힘이 적용되는 글씨의 범위죠. 자, 그런데 옵셋은 뭐냐? 이 범위 자체를 뭐 왼쪽으로 글씨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옵셋 0 값을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 마이너스 값은 이 범위 자체를 이제 글씨의 왼쪽 영역 밖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힘도 이제 미치는 부분들이 이렇게 힘이 영향이 미치는 부분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 일단 마이너스 값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일단 마이너스 값은 글씨 기준으로 왼쪽이고요. 자, 완전히 다 보냈습니다. 자, 0은 옮기지 않는 거죠. 0%는 옮기지 않는 겁니다. 자, 플러스 값은 오른쪽으로, 글씨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옵셋입니다. 자, 제가 옵셋을 약간 옮긴 다음에 레인지 셀렉터를 좀 조절해 보면, 자, 두 개의 옵션이 뭐 하나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도 없는 관계예요. 자, 보이죠? 다시 옮겨 볼게요. 예, 일단 현상 자체는 재밌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예요. 자, 제가 다시 0, 자, 100으로 잡아놓고, 자, 이제 옮겨 볼게요. 자, 옵셋. 자, 이 힘 자체를 아예 그냥 글씨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옮겨주죠. 그죠? 자, 실제 여러분들이 저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뭐 예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실제 여러분들이 글씨 힘값을 적용해서 옵셋을 같이 한번 이렇게 드래그를 해본다면, 제 강좌를 보시면서 아마 더 한층 더 이해를 빨리 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타트 앤 옵셋까지 옵션을 살펴봤는데, 근데 이 옵셋은요 단독으로 쓰이는 것보다 바로 이 어드밴스 항목에 있는 특정 옵션과 연동해서 써요. 특정 옵션과 연동해서 씁니다. 자, 왜 연동해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동해서 써야 되는지까지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제가 새 컴포지션을 만들 거고요. 자, 글씨는 애프터 에펙츠라고 쓰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자, 글씨 색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뭐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기울임만 없애죠. 자, 글씨 위치는 자,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글씨에 들어가는 힘값으로 포지션을 결정할 거고요. 자, 결정했지만 자, 위쪽으로 가라고 힘을 주겠습니다. Y축으로 힘을 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렌지 셀렉트에서 어떤 배웠던 예제처럼 스타트 값의 키를 잡게 되면 자, 하나씩 잡아볼게요. 앞 글자에서부터 차곡차곡 힘이 빠지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죠. 자, 예전에도 했던 예제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키값도 지우고 옵션은 원래대로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잡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뭐 큰 문제라고 할 건 없겠지만 자, A라는 글씨가 떨어지고 이제 F라는 글씨가 원래 자리로 원래 위치로 돌아오긴 하는데 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애니메이션 간격이 뭐랄까 시간 차이라고 하죠. 시간 차이가 길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요. 좀 이왕이면 좀 글씨가 좀 주르르르 빨리 내려올 수 있게. 즉 A라는 글씨, F라는 글씨의 이 애니메이션 시간차를 좀 간격을 줄일 수 없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사실은 이제 옵셋과 다른 옵션이에요. 자, 이 두 옵션 또 세 옵션 조합해서 쓰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자, 이제 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어드밴스 옵션의 특정 옵션을 이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쉐이프라는 옵션이에요. 쉐이프 확대해 드리죠.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 뭐랄까 애니메이터 안에 이 옵셋과 쉐이프와 간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쉐이프란 뭘까? 뭐 모양이란 뜻이잖아요. 모양. 근데 모양이 스퀘어예요. 스퀘어. 현재 스퀘어입니다. 사각형이죠. 사각형. 자, 근데 이 옵션을 열어보면 스퀘어 말고도 몇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뭐 램프 업, 램프 다운, 트라이앵글, 라운드, 스무스. 스퀘어를 포함해서 총 모양이 6가지나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만 오늘 이제 옵셋을 응용해서 글씨 사이에 어떤 시간차가 좀 길다 그랬죠. 이 시간차를 자, 어떤 옵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한번 잡아볼 텐데, 자, 이 쉐이프는 뭘 의미하냐면 제가 이제 이 텍스트 애니메이트를 설명할 때 뭐 힘 값으로 뭐 포지션을 적용한다. 바로 이 힘이라는 용어로 쓰죠. 예, 맞습니다. 바로 이 힘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모양은 뭐냐? 바로 이 힘의 모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실제 힘이 다 들어가죠. 지금 제가 Y축으로 이만큼 올라가라고 힘을 줬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힘의 모양이 자, 이런 사각형 모양을 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사각형 모양. 자, 아직까지는 저게 뭔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자, 미리 몇 가지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같이 보죠. 일단 제가 포스 쉐이프라고 뭔가 만들어 놓은 걸 자, 이 스퀘어부터 띄워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좀 복잡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텍스트가 지금 뭐가 적용되어 있냐면 바로 힘값이 포지션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원래 위치는 이렇습니다. 원래 위치는 아래쪽이에요. 근데 위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힘을 줬어요. 자, 위에 있는 그림들은 좀 이따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요. 근데 힘의 모양이 쉐이프. 자, 힘의 모양을 제가 이렇게 사각형 솔리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에 이름도 달아놨죠. 힘의 모양이 스퀘어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스퀘어 아니고 다른 모양이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뭐 트라이앵글 보이죠? 그리고 뭐 스머드, 뭐 라운드, 뭐 좀 어렵겠지만 램프업, 다양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일단 스퀘어로 가보죠. 지금 힘이 A에서부터 S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사각형 모양의 힘의 모양이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자, 확인해야 될 건 렌지 셀렉터의 스타트와 엔드를 다 확인해 보면 옵셋까지 확인해 보면 글씨의 첫 0% 위치부터 100% 위치까지 다 힘이 들어가 있죠. 근데 현재 힘의 모양이 사각형이라 이겁니다. 이때 아까 우리가 건드려 봤던 옵셋을 한번 건드려 보면 자, 제가 옵셋 마이너스 값으로 하면 힘이 어떻게 이동한다 그랬죠? 글씨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힘이 이동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힘이 이동하는 거예요. 사각형 모양 힘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완전히 힘이 빠져요. 자, 다시 0%로 들어와 보죠. 그리고 자, 이 힘이 이제 글씨를 기준으로 자, 오른쪽으로 빠져볼게요. 자, 이때 옵셋 값이 플러스 값이고 이때 옵셋 값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좀 강의를 보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힘의 모양이 완전히 그냥 빠져버리니까 뭐 글씨에 들어간 힘도 다 빠져버리죠. 그죠? 자, 이 모양 자체가 이제 사각형, 즉 스퀘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힘의 모양이 바뀐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트라이앵글. 그러면 지금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 렌지 셀렉터인데요. 이 렌지 셀렉터를 보시면 자, 글씨의 0%부터 100%까지 힘이 다 들어갔지만 힘의 모양이 삼각형인 거예요. 오호. 이 상태에서 옵셋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양 그대로 글씨를 기준으로 왼쪽. 자, 옵셋 값, 마이너스 값 확인하고 계시죠? 그대로 오른쪽. 자, 옵셋 값 플러스 값입니다. 이동하겠죠. 그죠? 이때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포지션의 값을 줬고요. 글씨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글씨 사이사이의 시간차가 매우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아, 뭔가 좀 감이 오십니까? 근데 참 재밌게도 그냥 이런 모션 만들 때도 쓸 때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삼각형도 있고, 자, 스무스, 부드러운 모양도 있고요. 이런 식이라면, 뭐, 라운드한 모양도 있습니다. 라운드는 제가 한번 옵셋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렌지 셀렉터에 옵셋. 자,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스타트와 엔드가 0, 100%예요. 모두 다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힘의 모양만 라운드한 모양일 뿐입니다. 자, 이제 옵셋을 마이너스 값을 한번 이동해 볼게요. 보이죠? 자, 이 모양 자체가 이제 글씨 안으로 들어오고 글씨 밖으로 나가고 단 그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자, 옵셋이 마이너스 100이면 왼쪽, 자, 플러스 100이면 오른쪽. 이렇게 힘의 모양 자체가 이동을 하죠. 자, 저 이거 재밌거든요. 약간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예, 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이제 글씨에 느낌을 만들 때 씁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제 오프셋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글씨와 글씨 사이에 이제 애니메이션 간격, 시간차가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써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이 램프업입니다. 램프업은 자, 특이해요. 다른 힘의 모양은 이 레인지까지만 이게 힘의 모양이 적용되는데 반해서 램프업은 자, 이 레인지 바깥의 영역 있죠. 까지도 힘이 100%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단 이 방향이 이제 옵셋 기준으로 플러스 100 영역이냐 마이너스 100 영역이냐에 따라서 자, 이게 램프업과 램프다운으로 나눠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일단 램프업은 뭐냐면 일단 업을 빼고요. 램프를 설명할 때 보통 경사라고 설명합니다. 경사. 이때 경사는 뭘 의미하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도로나 길가에 약간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경사길이라고 하죠. 바로 그 경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제 업이 붙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오르막길이겠죠. 즉 힘이 들어가더라도 점점 들어가는 오르막길의 형태를 띈다 그래서 램프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면 자, 레인지 이 100% 오른쪽 영역까지 힘이 100%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애니메이터에서 이제 레인지 셀렉터를 확인해 보면 스타트와 엔드가 다 0, 100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힘의 모양 자체가 어떤 모양이라고요? 점점 이제 힘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이걸 시각화 시켰습니다. 점점 힘이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이제 램프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사가 올라가는 방식. 자, 오르막길 방식이라 이거죠. 자, 특이하게도 이 램프업 같은 경우에나 램프다운 같은 경우에는 또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스무스 같은 거 한번 다시 불러와 볼게요. 자, 불러와 보면 자, 일단 힘이 모양이 지나가면 그냥 글씨의 힘이 다 빠져버렸죠. 그게 마이너스 값이든 플러스 값이든 글씨에 들어간 힘이 다 빠져버리는 데 비해서 이 램프업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램프다운 같은 경우에는 자, 뭐 힘이 완전히 영역 밖으로 빠지면 힘이 다 빠지고요. 자, 일단 옵셋이 0이면
경사길 형태로, 오르막길 형태로, 힘이 점점 들어가는 형태로, 자, 힘이 들어가고요. 자, 옵셋을 마이너스 값으로 빼면, 옵셋을 마이너스 값으로 빼면 힘이 이렇게 100%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자, 보이죠? 힘이 0%로 빠지고 100% 들어가는 상태예요. 자, 힘이 점점 들어가는 형태라 램프업이라 한다고 그랬죠. 이 반대는 뭐냐? 이 반대는 바로 램프다운입니다. 램프다운은 오히려 힘이 점점 빠지는 형태, 즉 내리막길 형태라는 거죠. 자, 이것만 달라요.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자, 바로 글씨와 글씨 사이의 시간 차이입니다. 애니메이션 시간 차이예요. 즉,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글씨를, 자, 원래 자리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데, 글씨 애니메이션 준다고 가정할게요. 아래쪽에 있는데, 자, 글씨에 힘을 준다 이겁니다. 자, 위로 올라가라고 힘을 줬어요. 자, 그런데 힘의 모양을 이렇게 램프 다운, 자, 바꾸겠습니다. 또는 램프업으로 바꿨다고 칠게요. 기본값이 뭐였죠? 기본값이 원래 스퀘어였죠. 스퀘어. 원래 스퀘어였죠. 원래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힘의 모양은 뭘로 바꿔요? 자, 램프업으로 바꾼다고.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렌지 셀렉트의 스타트나 엔드의 키를 잡지 않고 이렇게 키를 잡아봅시다. 옵셋을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플러스 100으로.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스퀘어일 때 기억나세요? 스퀘어일 때? 힘의 모양 스퀘어일 때. 자, 렌지 셀렉터의 키를 잡았어요. 잡았으면 한 글자 그리고 그 다음 글자 떨어질 때까지 시간차가 컸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램프업하고 렌지 셀렉터의 스타트 엔드를 이용하지 않고 램프업이라는 힘의 모양과 옵셋을 써보니까 어때요? 자, 잘 보십시오. 글자와 글자 사이의 애니메이션 어때요? 시간차가 굉장히 많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좀 글자와 글자 사이 애니메이션 시간차를 줄일 때 쓰는 게 바로 이 램프업 또는 램프다운입니다. 주로 이제 램프업을 쓰시게 될 텐데요. 이때 주요 사항은 뭐냐면, 램프업과 옵셋은 거의 죽이 잘 맞아요. 둘이 친구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둘이 같이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 옵셋은요, 애니메이션을 보통의 옵션처럼 0에서부터 100으로 잡는 게 아니라요,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으로 보통 키를 잡습니다. 그죠? 자,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요 정도까지 이제 드렸는데요. 요걸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잡아보죠. 자, 새 컴포지션 열었고요. 자, 똑같이 애프터 에펙츠라고 쓰겠습니다. 애프터 에펙츠.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글씨 위치를 제가 중앙으로 잡고요. 자, 포지션도 중앙으로 정렬을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 글씨의 흰 값으로 포지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애니메이터 항목에서. 자, 했어요. 그리고 포지션 값에 이제 Y축에 힘을 줘서 저쪽 이제 프레임 밖으로 이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배웠던 게 이거잖아요. 렌지 셀렉터의 스타트와 엔드였잖아요. 전과 같이 키프레임을 주면 어떻습니까? 스타트나 엔드의 키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글씨가 한 글자 떨어지고 두 글자 떨어지고 이제 순서대로 내려오는데, 문제는 한 글자 다음에 그 다음 글씨의 애니메이션 시간차가 크잖아요. 그죠? 시간차가 크죠. 오래 걸리잖아요. 한 글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옵셋과 쉐이프로 배운 건데요. 요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실제 제가 지금 글씨에 힘을 준 상태입니다. 자, 힘을 줬죠.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 항목 들어가서 자, 이 모양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램프업 잡아보는 거예요. 자, 힘이 점점 들어가는 형태라 그랬죠. 오르막길 형태라 그랬죠. 자, 그래서 보면, 자, 렌지 셀렉트가 스타트 엔드 0과 100으로 잡혀 있음에도 모양 때문에 점점 오르막길 형태로, 점점 힘이 들어가는 형태로 글씨의 힘이 분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거하고 죽이 잘 맞는 짝꿍, 바로 옵셋입니다. 게다가 옵셋은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으로 키를 잡는다 그랬죠. 자, 제가 마이너스 100으로 잡아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글씨의 왼쪽 밖 영역까지 나가버리죠. 자, 어떻게 해요? 그림에서 봤듯이 램프. 자, 봅시다. 자, 지금 이거잖아요. 자, 힘의 영역이 이렇게 나가버리죠. 그리고 힘은
100%가 됩니다. 100%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키를 잡는 거예요. 자, 지금의 상태죠. 그죠? 자, 바로 옵셋의 키를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2초 동안 이 옵셋을 플러스 100으로 움직여 볼게요. 플러스 100으로. 자, 그랬더니, 자, 이런 애니메이션이 탄생을 했습니다. 실제. 자, 볼게요. 자, 플레이 해보죠. 한 글자씩 떨어집니다. 자, 플레이 해볼게요. 한 글자씩 떨어지는데, 기존의 애니메이션 잡았던 것과 다르죠. 바로 글씨와 글씨 사이 애니메이션 시간차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램프업 그림을 좀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여기서도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키를 잡은 겁니다. 이렇게. 힘이 글씨의 오른쪽 영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자, 이렇게 키를 잡은 거예요. 자, 이 램프업과 옵셋은, 그냥 찰떡궁합입니다. 찰떡궁합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떻습니까? 애니메이션 재밌어지죠? 그죠? 이렇게. 뭐, 다른 예제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에 한번 스케일의 애니메이션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는, 자, 그러면 스케일의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일단 쉽게 들어가죠. 쉽게. 다시 애프터 이펙트라고 쓸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설명도 반복해서 들으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글씨의 힘을 이렇게 줘볼게요. 스케일을 줘볼게요. 스케일 주는데, 자, 저번에 제가 모 옵션 설명드렸죠. 글씨의 가상이지만 앵커 포인트를 바닥에 두고 글씨의 Y축이 커져라. 자, 더 커지게 힘을 줬습니다. 좀 커지죠? 자, 그리고 렌지 셀렉터의 스타트 값을 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간 힘이 한 글자 빠지고, 그 다음 글씨 빠지고, 실제 키를 잡아보면, 자, 애니메이션 시간차가 클 거예요. 자, 4초간 좀 길게 잡아볼게요. 자, 플레이 해봅니다. 쑥쑥쑥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근데 역시 글자 사이 애니메이션 시간차가 커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잡지 않고요. 제가 키 없애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모양을 잡았던 것처럼, 어드밴스 안목의 이 모양, 자, 힘의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스퀘어가 아니라 램프업을 잡아볼게요. 그럼 말 그대로 점점 힘이 들어가는 형태죠. 그죠? 보이죠? 자, 좀 더 여러분들 구분시켜 드리기 위해 좀 과장되게 힘을 좀 키워볼게요. 점점 힘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자, 이거 이제 스타트랑 엔드로 잡지 않고,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램프업하고 옵셋하고 짝꿍이라고 했죠. 그리고 옵셋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으로 잡는다 그랬죠. 실제 마이너스 100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키는 일단 안 잡을게요. 그리고 플러스 100으로 애니메이션 줄게요. 자, 이 애니메이션 시간차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쭉 이렇게 들어오게. 훨씬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이 탄생하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뭐다? 바로 이 쉐이프의 램프업 옵셋 조합입니다. 자, 굳이 뭐 우리가 이 라운드 같은 거를 우리가 이 쉐이프를 이용한다면 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용해 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의 모양을 램프업이 아니라 라운드로 써요. 자, 라운드하게 들어가죠. 이거하고 이제 옵셋하고 같이 쓰면 이제 재밌어지죠. 자, 옵셋을 자,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상당히 재밌어지죠. 이런 식으로. 자, 모양의 라운드가 마음에 안 들어. 난 삼각형 모양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이제 키만 안 잡았다 뿐이지 이것만으로도 재밌습니다. 라운드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삼각형 주고 싶어. 그러면 뭐 트라이앵글로 해놓고 옵셋으로 이제 마이너스 값, 플러스 100 값 잡아가면서 이런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 외에 모양은 많죠. 뭐 트라이앵글, 뭐 라운드도 있고, 자, 라운드 아까 해봤죠. 이제 스무스도 있고, 뭐 스퀘어도 있긴 한데, 자, 스퀘어는 뭐 힘이 사각형 형태로 다 들어가는 형태라 굳이 뭐 쓰신다면 이 렌지 셀렉터를 약간 줄여놓고, 자, 렌지 셀렉터 엔드를 줄여놓고 옵셋을 쓰면 그나마 조금 볼만할 거예요. 그래도 아까 이 모양으로 치면 라운드가 제일 이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의 시간차를 좀 부드럽게 주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제 램프업과 옵셋 조합. 옵셋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가장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오프셋 하고요. 이제 텍스트 애니메이트의 이제 어드밴스 항목에 있는
바로 예, 쉐이프, 자, 포스 쉐이프, 자, 힘의 모양, 값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오프셋하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같이 쓰는지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핵심 옵션 몇 가지가 더 들어갈 거예요.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제 속도 조절이라든지 흰값을 어떻게 다양하게 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